자, 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MK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8일이고요. 사실은 9월 9일 12시가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12시 25분이고요. 네, 급등주 꼭 매도해야 되는 순간 이것 알면 최소한 수익은 내고 나온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플 종목으로 코롱생명과학, 신라젠, 바이오니아, 한국BNC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참고하다는 얘기는 살펴서 도움이 될 만한 재료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펴서 도움이 될 만하지 않다면 그냥 갖다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마련한 이유는 우리가 살면 주식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 이런 주식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만날 때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어찌 잘 가져가는데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급등주라고 얘기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어떤 종목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상승을 크게 해준 다음에 돌파를 하고 그 다음부터 나아가는데,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급하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5일선을 종가로 잘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지금 1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코롱생명과학 2015년도 5월, 6월, 7월 달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급등주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21선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1선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5일선 파동으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했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보면 상승 1파, 그 다음에 조정 2파, 상승 3파. 상승 3파는 상승 1파보다 작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1파라고 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승 3파라고 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5파 나갔고, 그 다음에 조정 6파, 그 다음에 상승 7파까지 나온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이론적인 거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우리가 고점에서 어떤 패턴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요런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떨어졌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2015년 7월 7일은 77 사태라 그래가지고 신라젠 예전에는 지금은 헬릭스미스라고 불리우는 바이로메드 이런 종목들이 급하게 하락했던 날들입니다. 2015년 77 사태를 모른다면 제약바이오 1세대 투자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제약바이오, 특히 신약 관련된 부분에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그때 기술 수출 나오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종목군들이 몇 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30% 마이너스 하한가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코롱생명과학이 하한가까지 찍고 내려왔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물론 종가상으로는 하한가를 찍지 않았지만 제가 그 당시 이 종목을 들고 있어 봤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어질어질합니다. 자, 요런 패턴이 나오는데 요런 거를 우리가 잘 잡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이런 모습을 석별형이라고 합니다. 석별형이 뭔가요? 별이 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진다는 얘기니까 뜨는 별이 아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해가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는 석별형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기본적인 형태고요. 변형된 형태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등주의 기본 패턴은 5일선, 그러니까 마지막 파동이 나올 때 5일선을
타고 간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제 형태로는 변형 형태가 나와요. 이렇게 윗꼬리를 크게 달고 전일보다 갭 상승을 한 후에 윗꼬리를 크게 달고, 봉의 색깔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개파락을 한 후에 뭐 윗꼬리를 달아주든 뭐 윗꼬리를 안 달아주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중간값을 깨거나 5일선을 여기 5일선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종가상으로, 그러면 무조건 일부는 매도해서 수익은 챙겨야 된다는 게 오늘 동영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로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차트는 과거에 이런 패턴의 모습이 있을 때 하락할 가능성이 높더라, 상승할 가능성이 높더라, 이런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해 보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봉에 아까 여기서 이제 이 설명을 안 드렸군요. 마지막 상승, 그러니까 상승이 크게 나오고 나서 갭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갭 하락을 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옆에 양봉의 중간값을 깨는 경우에 위험하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제시하는 거는 5일선을 종가로 깨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쪽 양봉의 중간값을 깨면 안 된다. 깨면 매도고, 두 번째, 중간값을 깨지 않았지만 5일선을 종가로 깬다면 매도해야 된다. 요런 관점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코롱생명과학을 봤더니 2015년도 7월 달에 결국에는 이 양봉의 중간값인 176,000원 라인을 깼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하락이 나왔던 거고, 신라젠의 모습은 어땠냐? 일단 신라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거래량 같은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서 끝나주는 게 좀 정석 패턴이었어요. 왜냐면 갭 상승했고 밑꼬리 달고 내려왔고, 여기 요날의 몸통의 중간값을 이날 깼기 때문에 바로 21선 조정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었는데 슈팅이 나왔죠. 여기서 바로 이때 제가 알기로는 뭐 무상증자 뭐 이런 거 달고 갔거나 뭐 또 호재 하나 내면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날 2017년 11월 21일 날 이 봉의 형태는 상당히 안 좋은 거라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이날 거의 뭐 상한가까지는 아니고 한 20몇 프로 올라서 종가도 최고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날 엄청나게 올랐고 거래 대금도 엄청 터졌는데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다. 15만원 라인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의 힘이 매우 강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날에 이 큰 장대 양봉의 중간값을 한호가 차이로 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 한번 들어줬다가 깨고 쭉 내려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별형의 기본 패턴을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이런 게 기본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 된 게 기본 패턴인데, 여기서 5일선을 만약에 깨거나, 그 다음에 이 중간값을 깨거나, 이거와 비슷한 모습, 이제 이런 모습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막바로 깨는 흐름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가 꼭 갭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갭으로 올랐다가 갭으로 다음날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라면 좀 더 신빙성이 있는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가 약간 요거랑 좀 비슷한 흐름이기는 했는데, 이거랑은 이쪽 갭상승 갭하락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런 흐름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갭하락은 안 했지만 쭉 떨어져서 강한 음봉을 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윗꼬리가 컸다는 부분에서 조정이 오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결국 우리가 매도한다면 이날 5일선이 깨질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번, 2번에서 얘는 2번이 아니죠. 종가상으로 깨질 않았으니까 이 몸통을 이날 깨지를 않고 그 다음날 들어줘서 5일선을 쭉 당겼다가 2번에 5일선을
깨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2번에 해당돼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앞에 코오롱생명과학은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네. 윗꼬리 달고 갭상승, 윗꼬리 달고 음봉, 갭하락, 윗꼬리 달고 여기 갭 메꿔주고 다시 했는데 요 중간값을 깨는 거, 그게 1번이기 때문에 1번에 맞춰서 매도해야 매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가격 라인을 아까도 몇 가지 이제 말씀드렸죠. 시작하는 라인이 5만원이라고 친다면 4배 가까이 오른 상황에 5일선을 종가상으로 깨지 않고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1번이 뭐냐면 시작하는 가격과 최고 가격의 차이, 이게 2배 이상 혹은 7배까지도 올라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부터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좀 긴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일선을 타고 가는 강한 흐름. 예. 그 다음에 3번이 최고가. 예. 상장 후 최고가라면 조금 더 신빙성 있게 이런 라인에서는 좀 매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라젠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는 아까 거는 2015년, 2017년도 거 봤잖아요. 이번엔 2021년도 9월달 겁니다. 최근 거예요. 보시면 5일선을 타고 종가상으로 깨지 않고 5일선을 타고 쭉 올라왔고요. 여기가 한 3만 한 5천원이라고 치면은 거의 3배 가까이, 4배 가까이 올라온 흐름에 윗꼬리 달고 갭상승,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면 갭상승, 갭하락, 메꾸고 5일선까지 깼고 중간가까지 깼기 때문에 이날 종가상에는 늦어도 시간에라도 매도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제가 이제 드렸던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국엔 이날 9월 6일 날 저가상으로 마이너스 18%,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14%가 됐습니다. 순식간인 거죠. 98,000원짜리가 68,000원까지 3만원 가격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거의 30% 가까이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은 이제 한국 BNC 볼 건데요. 한국 BNC가 약간 어떤 모습이죠? 변형된 형태죠. 변형된 형태. 요 두 개 봉을 합쳐서 1번 봉이라고 할 수 있고, 요 윗꼬리 단봉을 2번 봉이라고 할 수 있고, 요 두 개 봉을 합쳐서 3번 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요날 이 한국 BNC 가지고 계신 분께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갭하락을 해서 5일선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매도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5일선을 깨면은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5일선을 안 깼는데 매도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쪽 라인부터죠. 한 2만원 라인부터 5만원 라인까지 2.5배 오르는 동안에 5일선을 종가상으로 깨지 않고 쭉 올라온 후에 이런 봉의 형태로 석별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주가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이제 좀 한번 보시면 뭐 길게는 3, 4개월 있다가 거의 전고 라인까지 간 것도 있고, 한 달 만에 또 간 것도 있고, 2, 3주 만에 또 간 것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갭으로 떨어지면 밑에 있는 11선에서 한번 살짝 들어주는 척 하다가 쭉 떨어져서 결국 21선 근처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도 시점을 찾아봐야죠. 이날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어요. 이날도 크게 터졌죠. 그러면 계속 5일선 가격을 지지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이만큼 터진 물량은 앞으로 뭐가 된다? 매물대가 되는 거죠.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거기 이런 패턴만 나오면 다 떨어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에 특히 주식에는 100%라는 게 없습니다. 100%라는 게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서부터 어떤 종목이 뭐 가령 얘 같은 경우는 한 7,000원 정도, 10,000원 정도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5배 가까이 올랐고 상장 후 최고가고
그리고 그런 흐름에 요런 모습에 거래대금도 터졌고 5일선을 지지하면서 계속 올라왔던 급등주 형태라면, 이런 석별형이라면 1번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중간값을 깨게 되거나 2번 5일선을 깨게 되면 단기간에 폭락할 수 있다. 이런 게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주식 관련 책에 보면 자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BNC는 오늘 정도에는 좀 매도를 했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5일선을 깨는 흐름이 나왔다면, 뭐 다른 방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날이죠. 이날 9월 6일 날 저가를 깨는 흐름이 나왔다면 거기가 제가 보는 마지막 가격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이제 나와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코오롱 플라스틱이니 뭐 캠트로스니 이런 PJ 메탈, 그 다음에 뭐 M2i, 뭐 M2i도 이제 상장후 최고가죠. 이런 종목들이 어느 순간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진 종목이 급등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어느 라인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 라인의 기준을 잡아라. 기준을 잡아라. 라는 게 오늘 영상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런 흐름일 때 여기를 깨면 매도. 2번은 5일선을 깨면 매도. 요거 두 가지를 꼭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잘 매수하셔서 수익이 크게 나셨는데 최고점에는 못 팔더라도 수익을 내고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급락을 어느 정도 피해서, 급락을 또 피하면 뭐 캠트로스만 보더라도 이렇게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 자리를 또 잡아가지고 매수할 수 있겠죠. 뭐 여기 자리는 어떻게 나왔냐? 라고 또 물어보시면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잡아보면 됩니다. 여기랑 이 정도 라인 정도 이렇게 잡아서 뭐 요 정도에서는 한번 잡아볼만 하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제가 주식을 엄청나게 잘해서 수익이 빵빵빵 나가지고 슈퍼개미라든가 혹은 뭐 창원개미 뭐 여러 주식 잘하는 분들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능력이 안 돼서 제가 알고 있는 요런 패턴이라면 충분히 매도할 만하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한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